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희쌤입니다. 아침 다짐 365일 차예요. 1년이 됐네요. 네.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한마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학교폭력 사안 확인의 초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분 성립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학생이 피해 여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일들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교사들에게 수업권과 사법권이 없다는데도 말입니다. 첫 번째, 피해 학생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두거나 스마트폰에서 캡처를 해두면 되거든요. 정확한 피해 사실의 확인은 이전 상황으로의 복구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해 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접수될 때의 기준은 피해 학생이거든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일반인이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이 아닌 가해자의 학교 폭력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상담 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비용이 지불되는 경우는 학교 안전공제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확인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사안을 확인할 때에는 양쪽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파악해야 합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내용의 파악이 편협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발생한 사안을 없애는 것처럼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에 관하여 이미 깨어진 관계와 신뢰는 복구하기도 힘들죠. 어렵고요. 상한 감정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안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발생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고요.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 확인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